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애덤 스미스 구하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콘텐츠는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 특히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형식은 소설 형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 막 딱딱한 용어들 나오고 어려운 그래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재미있는 소설 형식으로 경제학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 정신, 그 뿌리, 애덤 스미스의 사상,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과연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내용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개념인 인간 정신의 위대한 자기 기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로서의 자본주의 정신, 이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을 마치 내가 한 말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곤 하지. 무슨 얘기냐면 애덤 스미스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주장 자체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차용, 변형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애덤 스미스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지하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설처럼 현대인을 통해 빙의가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억장이 무너지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실제 지금 경제학 전공자들조차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국부론도 안 읽으니까 도덕감정론을 읽는 경우는 더더욱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그냥 몇 개만 차용을 해서 그걸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부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빵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푸주간 주인들, 빵집 가게 주인들, 양조장 주인들이 자비심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기적으로 막 활동하고 하니까 생산물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국부론에는 이기심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셀프 러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경제 이론을 만드는 토대는 인간 본성에 근거를 해서 경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라는 게 타인에 대해서 연민하고 동정하고 그러한 자비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자본주의 정신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푸주간 양조장 빵집 주인이 이기심이 아니라 셀프 러브입니다. 그 개념이 뭐냐?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긍정적 의미로 쓰는 거야.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이라는 용어는 무분별한 욕심, 탐욕 이런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번역을 의도적으로 잘못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권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들이 써먹는 관점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그 시대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왕실, 귀족, 소수 부르주아 이들이 국가의 허가권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취득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건 특권에 반하는, 특권을 부수기 위한,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오히려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이용한다는 것. 애덤 스미스가 편히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것이 돌아갈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자, 신이 만물을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의 경제활동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그런 질서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일종의 신의 손이 되는 것이고 신의 섭리가 되는 거야. 당시에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유경제 할 수 있어 우리도. 왜? 신이 만물이 잘 이렇게 운행되도록 돕잖아. 당연히 경제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그거를 그냥 시장에만 맡기면 뭐 수요 공급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용을 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건전한 자본주의,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뿌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꼭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인 거예요. 당시 왕실, 귀족, 소수 부르주아의 착취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평민, 서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인본주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형용 모순이죠. 패러독스가 되는 것이고 자기 기만,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목말라 죽을 정도의 힘든 이 순간에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냉수를 먹으면 그 쾌감, 행복이라는 건 뭐 엄청난 거죠. 근데 두 번째 잔, 뭐 세 잔, 네 잔 먹으면 그 효용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이러한 법칙이 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누리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격차를 크게 바라보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과 혼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부를 성취해도 또 다른 더 큰 부가 있고 또 더 큰 부가 있는 거죠. 결국에 허영심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우월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 상태,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고 뿌듯하지만 금세 예전과 똑같은 수준 또는 흔히 더 많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 슬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부라는 거의 속성을 아시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 사실 그로 인해 편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부자와 빈자라고 할 때 뭐 절대적 빈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 수준의 어느 정도의 삶, 그거는 우리가 도달하고 성취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능력주의가 허구다 이런 말씀도 얼마 전에 드렸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은 충분히 영위가 가능하잖아요. 지금의 시대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뭐 부자 빈자 할 때 요즘 밑바닥 가난을 경험해 봤어?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 정신의 위대한 자기 기만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부리는 사치, 그 사치의 뒷공문이를 살면서 죽어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향이 우리의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설에서 애덤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왜 그런 것들이 자기 기만이 됩니까? 그랬더니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와 명예가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마음의 평정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족관계, 주변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다양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흔히 가난한 자가 바라보는 부자의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자신이 누리는 그러한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서 스포츠바에서 20달러를 쓰는 것과 아주 훌륭한 오페라를 보면서 200달러를 쓰는 것과 이 소설 속의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 효용이 사실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20달러로도 우리는 아까 충분한 효용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야기하면서 꼭 200달러를 써서 효용을 느껴야지만 그것이 큰 효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20달러의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어라 사치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것, 인간 행복이 그것으로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고, 그 인간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부자와 빈자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와 명예만을 숭배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위대한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들어맞는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 자기 기만을 적용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좋아요. 노력을 하고 성취하는 것 좋죠. 그렇게 해서 쭉 노력하고 성취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삶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또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져도 우리가 실존적 고민 그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삶은 또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삶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깊이 좌절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